오늘은 스파크가 입고가 됐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이 차량이 지금 고객님이 지금 픽업을 해왔어요.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차가 운행 중에 간혹 RPM이 다운이 되면서 시동이 꺼진다라는 문제로 좀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RPM이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잘 표가 안 되니까 제가 물통을 한번 올려볼게요. 한 번씩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죠?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이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이렇게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정차 시에 어느 순간 딱 시동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진단 한번 해볼게요. 고장 코드는 계기판에 그 전멸 상태예요.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장비를 연결해 놨는데 스캔툴에서는 고장 코드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기유량 센서 나오는데 일단은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완료됐습니다. 네, 고장 코드는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고장 코드가 삭제된 상태에서 보니까 떨림 현상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럼 다음에 해야 될 게 기능에 들어가서 인젝터 학습에 대해서 좀 해봐야겠습니다. 파워 바런스 테스트인데 참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인젝터, 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초기화. 지금 엔진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 ETS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기화 했을 때 바로 보상이 되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ETS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일단 헌팅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떠는 거, 지금은 차가 정상적으로 공회전이 왔는데 일단 ETS를 한번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디를 지금 탈거한 상태인데 생각대로 지금 카본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일단은 클리닝을 한번 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수행은 마쳤습니다. 마치고서 또 학습을 해줘야 되니까 스캔 툴에 들어가서 초기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 리셋. 네, 학습.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물병이 떠는지 좀 전처럼 안 떠는지 공회전 부조가 있는지 한번
시동을 걸고 재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동 걸었고요. 네, 만족하게 차는 굉장히 정숙해졌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물통도 흔들림도 거의 없고 정상인 차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제가 선작업하고 선진단을 좀 했는데 눈에 거슬리고 문제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엔진 오일인데 엔진 오일 캡을 좀 열어볼게요. 지금 오일이 지금 튀는 모습이 보이는데 분명히 자동차를 확인할 때는 엔진 오일 주유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요걸 확인하시고 레이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차들은 오일이 올라오지도 않고 하는데 비정상인 상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악셀 페달을 밟을 일이 있다면 꼭 엔진 오일 캡을 열고 엔진 오일을 위로 순환이 잘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확인할 게 엔진 오일 양입니다. 엔진 오일 양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 그걸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진 오일 양이 들어있고 엔진 오일이 잘 순환이 돼도 엔진 오일의 점도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이 차가 사실은 총 키로수가 지금 3만 키로수가 좀 넘었어요. 33,500. 이 차가 12년식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년인데 2012년식이면 좀 키로수가 10,000km만 탔어도 12만을 정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35,000km? 잠깐만요. 32,000km가 뛰었네요. 자, 그러면 32,000km를 주행했다면 차는 12년식이고 그럼 이 차가 한 달에 3,000km 남짓 뛰었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액체 관리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이 차주분이 말씀하시기를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여름 그러니까 7, 8월 달 그때부터 문제가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고 또 간헐적으로 차가 땡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비사 입장에서는 지금 액체류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엔진오일. 특히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엔진의 심장이잖아요. 그럼 엔진의 심장을 서포트 해주는 거 뭘까요? 예, 오일 펌프예요. 엔진 오일 펌프. 엔진 오일 펌프가 구동을 할 때 엔진 오일 윤활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윤활이 잘 안 되든가 잘 안 돼서 오일 스위치나 오일 관련된 OCV 밸브나 이런 밸브에 밀착도나 윤활작용을 잘 못한다면 시동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해서 이 차는 지금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젝터를 빼서 인젝터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탈착하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이 이제 어느 정도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차주분하고 이제 소형차들 특히 뭐 배기량이 큰 차들은 사실 공기량하고 거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라는 자동차의 심장이 작다 보니까 들어가는 공기량이 민감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자면 이 차량이 지금 고장 코드가 공기 질량에 대해서 공기량에 대해서 띄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자동차의 공기는 한 군데로 포집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클리너인데 이 에어클리너 쪽으로 해서
잠깐 떼볼게요. 금방 제가 작업했던 트로틀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죠. 그냥 스로틀로 공기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하고 믹서가 돼서 안쪽으로 연소가 되는 과정이 한 사이클입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엔진 오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정비업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엔진 오일은 물론 교환하죠. 두 번째로는 에어클리너예요. 에어클리너인데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흡입이 돼요. 근데 여기는 아웃 들어가는 쪽이고 입력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에어클리너가 상당히 오래 교환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누가 봐도 에어클리너는 에어 필터라고도 하는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흡입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걸러서 엔진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화된 게 마스크죠. 그 마스크를 보통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세탁을 해서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세탁을 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세탁을 하는데 효과는 없죠. 새 거보다는. 그래도 계속 연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세탁해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렇게 쓰는데, 자, 약간 샜어요. 밖으로 다른 길로 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는 공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제가 차가 좀 전에는 많이 떨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기를 해서 그 떨어진 흔들림을 지금 최소화 시켰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은 꼭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셔야 되고, 에어클리너도 엔진 오일 교환 시기에 같이 교환을 해줍니다. 엔진 오일의 중요성 중요하지만 에어클리너의 중요성을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에어클리너를 일단 빼고서 제가 공회전 상태에서 들어가는 공기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공기량과 에어클리너, 안 좋은 상태, 막힌 상태에서 에어클리너를 넣었을 때 공기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막은 상태에서, 자, 에어클리너는 지금 뺀 상태입니다.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 공기 유량 센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기 유량 센서가 제가 바코드를 움직일 거예요. 지금 에어클리너를 뺀 상태예요. 자, 뺀 상태에서 1.8, 1.9 미리세크. 이거 보시면 연료 나가는 세크도 보이시죠? 3.5 미리세크. 그러다가 에어클리너를 교환하지 않은 에어클리너를 지금 넣었을 때 공기 유량 센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 1.8, 1.7, 2.0으로 넘어갑니다. 2.0으로 넘어가면서 연료량도 3.4. 자, 3.5, 3.6, 3.7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어클리너로 인해서 공회전 상태에서도 1.9 헥토파스칼, 공기량도 3.5, 3.5, 3.4 가다가 3.7 가다가 4.0 많이 늘어나죠. 공기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드라이브를 넣어보면 공기량이 더 높아져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드라이브 상태는 공차 상태가 아니고 스탠바이 상태니까. 그래서 에어클리너는 연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속주행 시는 연료가 더 들어가고, 고속주행 시는 또 공기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어클리너, 특히 이런 차, 이 차처럼
한 달에 3,000km 튀는 차들, 뭐 5,000km 남짓한 뭐 키로수를 뛰는 차들은 특히 엔진오일 관리를 안 하세요, 거의. 그러니까 엔진오일은 엔진오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자동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엔진오일 중요성보다는 뭐요? 예, 공기 유량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기 유량 센서가 뭘 감지해요? 들어가는 공기를 감지한다고 그랬죠? 에어 클리너에 들어가는 공기가 이렇게 막혀 있다면 공기 유량의 속도도 느려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엔진에 카본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1차적으로 카본이 쌓이겠죠. 예, 트로틀에. 그래서 이 차가 카본이 쌓이는 이유는 에어 클리너가 불량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잠깐 에어프로 센서가 요거 에어프로 센서거든요. 공기 유량 센서의 민감도를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차 상태, 지금 공차 상태에서 한번 제가 에어프로 센서를 살짝 한번 입으로 한번 불어볼게요. 자, 저기 안에 보이는 게 에어프로 센서예요. 제가 한번 호흡 불어볼게요, 입으로. 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빨간 실선입니다, 그래프. 자, 제가 2번 불었거든요. 자, 한 번 더 불어볼게요. 자, 전 세게 불어볼게요. 2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 입으로만 불었는데도 파형이 정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처음부터. 자, 여기에 끝에 걸려있는 파형이 제가 처음에 불었을 때예요. 그리고 연료 분사도 3.5, 3.6 나오죠. 자,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는 공기가 미치는 영향이 연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마지막으로 인젝터 클리닝 하는 영상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잠깐만요. 자, 엔진 오일을 교환한 후에는 오일 리셋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업에 있는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스파크 S를 기준으로 메뉴를 누르시고 한 번 더 리셋 100으로 지금 했는데, 요거를 이제 초기화하실 때 스캐너 한번 보겠습니다. 스캐너 상태에서 밑에 하단 부위에 오일 리셋이 있습니다. 보시면 엔진오일 보정 초기화 누르시고 확인,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수평 초기화. 자, 여기다가 100을 맞춰 두는 거예요. 자, 100% 그 다음에 엔터. 리셋 성공. 자, 그러면 리셋이 100%부터 15%까지 떨어질 겁니다. 15%에는 코드 8이라고 또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차종들이 오일 주기가 길어요. 엔진의 크기에 비례해서 오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얼마에 교환을 해야 되냐면 5,000km를 기준으로 교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회사에서는 오일 주기를 너무 오래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 주기를 자회사에 잡았을 때는 이 차가
시내 주행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주정차가 없는 구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서킷에서 도로 주행을 하는 조건에서 8,000km, 10,000km 기준으로 리셋을 잡기 때문에 그 전에 8,000km 정도의 시내 주행에 딱 걸맞는 오일 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5,000km 정도 주정차, 그리고 뭐 시동 걸었을 때 껐을 때 이를 반복 운행하는 차들 악조건에 줬을 때는 5,000km를 기준으로 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무거워요. 5,000km가 넘어가면 엔진 소리도 좀 시끄럽고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차도 좀 무겁고, 그래서 꼭 5,000km에 교환하기를 권고하고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젝터 세척하고 장착을 다 마쳤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엔진 내부하고 실린더, 그리고 흡기기 밸브 문제가 있는지 스코프로 잠깐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흡기 밸브인데, 이제 흡기 밸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다음에는 배기 밸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스파크 차량 배기 밸브예요. 자세히 봐도 특별하게 노이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긁힌 현상이나 안쪽에서 뭐 오일이 탄다든가 그림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크 S입니다. 13년식이네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시동 꺼짐 현상하고 엔진 떨림 현상 수리를 해봤는데, 현장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사실 많이 긴장을 해요. 고장 증상이 요새 난해한 게 하도 많아서 사실 차 오는 순간부터 즐겁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안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몸에서 안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럴 때일수록 운동 철저히 하시고,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수면 잘 하시고, 그러면 건강의 기본은 틀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점검 정비 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고 영하까지 떨어지면 차 컨디션이 사실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 안 좋아지는 원인은 아마 차주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운전자분들이 관리 안 돼 있고 정비 잘 안 돼 있고, 요래서 이제 조건이 안 좋은, 환경 조건이 안 좋을 때 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또 여름 되기 전에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아마 목돈 안 들어가고 사고도 안 나고, 뭐 이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에서 득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없으셔도 엔진 오일은 꼭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